준혁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난 이렇게 잔뜩 겁먹었는데 준혁은 배려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나도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건가? 그런데 왜 창을 통해서만 보이지? 신기하네. 난 이불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누가 죽었나? 전에 입주자도 이걸 봤을까? 그럼 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에 입주자일까? 아니면 진짜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준혁이와 지내면서 오늘처럼 저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건 처음이다. 오금이 찌리고 등골이 모두 얼어붙는 느낌이다. 준혁아, 그만해. 울먹이는 듯한 간절한 목소리에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준혁아, 나 오늘 이 집에서 첫날 밤이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린아이처럼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은 채 준혁에게 말을 건넸다. 우리는 대화를 멈춘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잠시 동안 죽음 같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무섭다. 오히려 더 무섭다. 왜 준혁이가 가만히 있지? 이 자식 또 나를 겁먹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만하라니까 그냥 있는 건가? 질끈 감았던 눈을 서서히 떴다. 그리고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공간을 만든 이불을 조금씩 걷어냈다. 이불의 가장자리가 내 머릿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불의 끝자락이 내 눈동자를 지나치자 준혁이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근데 창밖을 향하던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고 준혁은 파래한 어둠 속에서 나를 무표정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아니면 뭐? 전에 입주자가 아니면 그 중절모의 사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준혁을 발로 힘껏 밀어냈다. 야, 너 그냥 꺼져. 나의 돌발적인 행동에 준혁이 당황한 듯 보였다. 준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준혁이 발에 닿지 않음에도 계속 허공에다 발길질해 댔다. 준혁은 멀리 감치 서서 허리에 두 손을 갖다 대고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 아니야. 이 집에 뭔가 있어. 보지 못하는 네가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어. 그냥 가버려, 개자식아. 가라고? 나 가버리면 너 혼자 오늘 밤 보낼 수 있겠어? 안 될 텐데. 분명히 나 가버리면 넌 오늘 여기서 못 자고 밤새 밖을 돌아다니며 서성이겠지. 안 그래? 친구니까 말해주는 거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꺼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내가 뻔히 겁내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 말 해주는 게 친구냐? 너도 이겨내야 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굴 건데. 나만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해? 너도 언젠가 나랑 같이 귀신을 볼 수 있을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땐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릴 거냐? 얘 진짜 미친놈이네. 네가 보는 게 귀신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평소답지 않게 내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신이든 아니든 이 집에 뭔가가 있어. 그건 확실해.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자고 내일 나랑 전 입주자 한번 만나보자. 부동산 직원들은 말해줄 것 같지 않고. 난 그제서야 우스꽝스러운 발길질을 멈추고 조용히 몸을 바로 눕혔다.
1시간도 채 못 잔 것 같았다. 날이 밝도록 뜬 눈으로 짖은 나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붙인 것 같았다. 학교 수업을 빠지고 우리 둘은 관리 사무실로 내려갔다. 저기 903호 입주자인데요. 혹시 전 입주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실 여직원은 나와 준혁을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건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근데 왜요? 옷장 구석에 반지함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거 돌려드리려고요. 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어젯밤 나에게도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비싼 기념 반지 같은데 빨리 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서운한 표정으로 말하는 준혁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여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을 풀고 대답했다. 잠시만요. 여직원은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이리저리 몇 번 뒤지더니 연락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분은 입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집을 비우셨네요. 단기 입주자였나 봐요. 단기 입주자요? 그거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계약기간 없이 월세 더 내고 그냥 달수로 끊어서 사는 거요. 반지함을 놓고 갈 정도로 급하게 이사 가셨나? 번호를 받아 적은 준혁은 관리실에 나와서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의 벨이 울리자 어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준혁의 휴대폰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저기 땡땡 오피스텔 903호 입주자인데요.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전 부동산에 다 맡겨서 나왔는데. 아, 그게 아니라 혹시 사시면서 무슨 일 없었나 해서요. 무슨 일이요? 그냥 사시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일 겪지 않으셨나 해서요. 준혁의 질문에 잠시간 그는 말을 멈췄다. 듣고 계세요? 준혁의 물음에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네, 그쪽도 보셨군요. 혹시 땡땡대 대학생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땡땡학과 대학원생인데 수업 없으면 잠시 시간 내서 만날까요? 낯선 남자의 제안에 준혁은 선뜻 응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학생회관 앞에 잔디밭 벤치에서 만나죠. 네, 그러시죠. 우리가 만난 낯선 그 남자는 28살에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만 보면 학생이라기보단 회사원에 가까워 보였다. 우리에게 캔커피를 하나씩 건네준 남자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말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전 원래 이곳 학생이 아니라 지방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건 5개월 전이고요. 목돈이 없어서 단기 계약으로 우선 입주했습니다. 전 원래 추위에 강해서 웬만한 겨울 날씨에도 창문을 열고 사는 정도랄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오피스텔은 밤만 되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방을 켜고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았죠. 그런데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추위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한기가 자꾸 몰려온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한기의 방향을 보니까 창 쪽이 아닌 복층 다락방 쪽에서 한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다락방 구조 아시다시피 계단으로 올라가면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밀폐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계가 몰려온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그곳에 이불을 가져다 쌓아놓고 그 한계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더더욱 기분 나쁜 건 몰려오는 주기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요? 네, 마치 누군가 주기적으로 숨을 쉬듯 차가운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저는 웬만한 일에는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집은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캔커피를 거의 바닥날 때까지 나와 준혁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청소 좀 하려고 다락방 이불을 정리하는데 그 이불에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몸을 기대고 누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거나 아니면 다녀갔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 했죠. 저는 미친 듯이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 옷장, 장롱 등을 열어 젖혔습니다. 없어진 무언가를 찾는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이죠. 경비실에 CCTV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없어진 물건도 없고 그것 외에는 누가 들어왔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터라 괜한 웃음거리 만들까봐 쉽사리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자꾸 밤마다 그 기분 나쁜 한계가 떠올라 찝찝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입에다 갖다 대며 연거푸 마시는 흉내를 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길래 그냥 그렇게 그 일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